연일 고점 경신이 나오고 있는 국내 증시,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에 마지막 단추 어떻게 꿰일까요? 다음 주는 중요한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시 다 같이 유동성 장세 기대감으로 훈풍이 불고 있는 지금 현재 사상 최고치에서 그 위쪽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써 내려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주목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내비게이션을 찾아가야겠죠. 그 방향성 오늘도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리마켓 시세에서 힌트 볼까요?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 랠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도 불어오면서 어제 매물소와 장중에 겪고 조용한 그래도 무난한 옵션 만기를 딛고 오늘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7%의 강세로 어제에 이어서 7거래 연속 달려줄까요? 오늘은 강세로 31만 원까지 지지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윗꼬리가 조금 달렸었거든요. 오늘 수급과 함께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간밤 미국 기술주 오라클은 쉬어갔지만 마이크론 중심으로 급등 시세가 나오면서 삼성전자도 0.8% 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테슬라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로보택시 ESS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ESS 모멘텀 오늘도 받아갈 수 있을지 보셔야겠네요. 나란히 2차전지 빨간불, 알테오진 1%의 강세를 이제 시총 3위권으로 진입한 펩트론 다음 주 유럽 당뇨병 학회 앞두고서 오늘 2%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부터 10위까지의 움직임 점검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방원은 살짝 약합니다. 앞서 보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약세, 현대중공업도 0.7% 쉬어가는 패턴 이어주고 있고요. 반면 바이오 쪽으로 간밤에 헬스케어 쪽으로 자금이 좀 도는 모습이 미국 시장에서 있었는데요.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도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최근 바이오만큼이나 뜨거운 로봇도 현재 빨간불입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움직이는 쪽 안에서 정규장까지 끌고 갈 만한 모멘텀이 있을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간밤 블룸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소폭도 올랐는데요. 데이터 센터 관련하면서 이 전력 공급 부족과 관련돼서 지금 새롭게 차세대 연료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SOFC 주인공으로 급등 시세 이어지고 있고요. 범한 퓨얼셀 따라갑니다. 삼성전자 모처럼 만에 오늘 거래 쏠릴지 보셔야겠네요. 같이 볼 수 있는 포인트로는 어제도 강세를 보였 었던 한화솔루션, 신재생 쪽의 추가 상승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우리 증시 중심으로 좀 달려줬다면 그 이후에 9월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하반기는 다 같이 손잡고 위쪽으로 달려가는 모양새입니다. 그 중심에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상 최고치 랠리를 보여준 글로벌 증시의 모멘텀이라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 9월 FOMC에서 거의 100%로 점쳐주고 있습니다. 50bp는 오락가락 하는데 사실상 50bp, 25bp 합쳐서는 100% 확실에 찬 시장의 상승이고요. AI 사이클 확장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 오라클이 보여준 실적 호조 속에 강세 움직임 힘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뿐만 아니라 대만의 테크 기업들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웨어 뱅크 중심으로 한 이 IT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고요. 한국 증시 내부적으로는 정책 모멘텀이 이번 주에 다시 불지펴진 모습이었었죠. 이렇게 되면서 9월 한 달 동안 아직 중반 정도 달려왔는데 코스피가 한 5% 가깝게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가고 있고요. YTD로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지수 상승이 40%를 이제 코스닥의 키 맞추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감을 자아내는 상승률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나스닥, 다우 나란히 달렸고 지금 가권 지수 9월 들어서면서 강한 상승 움직임. 중국이 살짝 소외받고 있지만 역시 10년 내 고점이고요. 일본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자, 어제 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점 간담회에서의 요약을 본다면 가장 기다렸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는 50억 원 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권은 국회로 미뤄진 상황이라서 다소 실망감이 있는 상황. 이 부분은 이달까지 확인 필요하겠고요. 구체적인 모멘텀으로는 다시 불집힌 신재생. 원전보다는 신재생에 조금 더 한 표를 던진 멘트가 시장에서 크게 반응했습니다. 어제 풍력주 좋았고요. 엔터와 피부 미용, 특히 글로벌 텍스프리 중심으로 해서 성형 관광에 대한 이런 기대감
기관들도 인바운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포인트로 강세 보여줬습니다. 시티증권에서는 한국 증시 정책 모멘텀 다시 받을 수 있는 자리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위쪽으로의 기대감을 조금 더 자아내는 멘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IB에서도 하반기 국내 증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숨가쁘게 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당장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이제 기자 간담회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허니문 종료, 셀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비 전략은요? 그럼 추가적으로 뭘 봐야 될까요? 9월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대통령이 어제도 강조한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윤곽은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핵심 지표로 봤을 때 지금 G2 지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 쪽의 지표, 그리고 중국 쪽의 지표, 실물 관련한 지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16일, 17일 진행이 될 미국의 FOMC 회의가 될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의 힌트를 받아볼 대목이 됩니다. 점도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번에 25bp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한 지수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로가 앞으로의 내비게이션이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로 볼 포인트는 이제 지수가 달려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소형주까지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냐라는 여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책 모멘텀으로 달려왔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기대감에서 실행으로 바뀌어갈 단계, 따라서 기업별 성과, 결국 3분기 가이던스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별 모멘텀으로는 유럽 담요병 학회, 그리고 이제 26일에 예정이 되어 있었던 중국의 드림 콘서트, 어제 한한령 해제와 관련돼서 좀 변동성이 있었는데요. 취소된 건 아니다. 일정 다시 정리해서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별 모멘텀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지도 미리 봤고요. 그런 가운데 지수가 이 자리를 지켜주거나 코스닥이 이제 순환매를 보여주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업사이드를 열어갈 주역이 누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까지 달려왔을 때는 단연 산업재가 끌고 오는 양상이었었는데요. 9월 들어서면서 고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 다음 주역의 주인공을 찾는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점치고 계신가요? 지금 6종목을 쭉 가져와 봤는데요. 섹터별로도 아주 고르게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는 국장의 주역들 6종목입니다. 반도체, 산업재, 그리고 제약바이오, 소비는 음식료와 미용, 그리고 금융까지 봤을 때 반도체에서는 단연 SK하이닉스가 이번 주에 새롭게 내가 주인공이야 라고 치고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82%의 YTD를 보여주면서 거의 9월에 닿하고 있죠. 급등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3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가이던스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3분기 서프라이즈 보여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뭐래도 공급 과잉 혹은 MS를 빼앗기더라도 HBM 시장에서는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종목입니다. 이제 30만 원 안착, 오늘 31만 원 안착한다면 단기적으로 숨바쁘게 올라온 지금 자리에서 증권가에서 보는 35만 원, 그리고 IB에서 보는 43만 원 도달까지 봤을 때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산업재 안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제 달려가며 전체 올해에서 200% 넘는 상승을 기록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도 뒤따라가면서 52% 현대일렉트릭이 YTD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새롭게 효성중공업과 현대일렉트릭이 나란히 역사적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사이클이 본격화된다면 이들 쪽으로까지 다시 한번 맥이 돌 수 있다라는 내용 전해지고 있고요. 산업재 안에서 여기선 빠져 있지만 조선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의 ABL바이오, 소비 안에서는 단연 삼양식품, 뒤에 이 면비디아와 관련된 내용으로 잠시 후 더 짚어드릴게요. 금융은 69%의 상승률을 보이는 삼성생명이 역사적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역으로 계속 따라가 보면서 주인공 찾아가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가 답이 될 수 있을까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간밤에 7% 급등해서 드디어 직전 고점을 뚫어내 종가상으로 최고가를 썼습니다. $150. 증권가 시티에서는
175달러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합니다. YTD로 61% 달려가면서 그전 거래량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확실히 마이크론이 반도체 ETF 평균을 상회하면서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이 잘 간다, 메모리와 HBM에서 우리는 힌트를 가져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놓고 봤을 때에는 마이크론도 잘 갔고 엔비디아도 나쁘지 않았지만 단연 오라클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최근 반도체를 둘러싼 이 축복의 길을 쭉 따라가 보면 지지난달 엔비디아, 그다음 브로드컴의 실적 바톤, 그리고 오라클의 실적 바톤이 정점을 찍었죠. 오픈 AI와의 계약도 있었고 네비우스와 MS의 계약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오클라우드 업체들까지 뜨거운 상황, 이제 후발주자로 달려가고 골드만삭스에서도 캐펙스 확장, 그러면서 마이크론까지 이제 23일 실적 발표 있을 텐데 가이던스 아주 화끈하게 나올 거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실적이 기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D램과 낸드 가격, 무려 낸드는 4분기에 17% 가격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낸드 하면 떠오르는 파두, SSD 관련한 종목들도 오늘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포인트 짧게 볼게요. 제2의 삼양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농심. 어제 전일 분위기 좋았고 YTD 좋았고 애프터마켓에서 급등하면서 사실 오늘의 주인공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YTD로 30%, 삼양식품의 3분의 1 정도 달려간 상황이죠. 지금 100% 넘게 삼양식품이 YTD를 보여줬으니까요. 어제 같이 오른 이유는 9월 라면 수출액이 전년 대비 지금 초반 성과가 매우 좋다라는 데서 힌트를 가져갔습니다. 삼양식품이 YTD로 이렇게 뜨거웠던 건 다 아시죠? 불닭볶음면. 요 한 제품을 통해서 해외 수출 모멘텀이 극대화됐고 증설했고 여기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런데 농심이 캐대언 효과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제 많은 내용들이 좀 시장 안에서 돌았는데요. 거의 그 초반 물량, 초도 물량이 한 500억 원으로 점쳐진다라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통해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600억 원 월캐파, 국내는 700억 원 정도의 월캐파를 갖고 있거든요. 이 초도 물량 500억 원 감안해 봤을 때 한 공장 모두 다 월 풀캐파로 돌려야만 이 물량을 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6개월 정도 진행하는 계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19%의 급등으로 예상 호가도 아주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달려온 게 한 30%인데 여기서 20%가량 오늘 달려가게 되면 지금도 기회가 있는 걸까요? 삼양식품을 뒤따라갈 농심의 가격 전략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시장 호가는 좋습니다. 야간 선물 1%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장 분위기 받아서 코스피는 3,378. 오늘도 가보지 않은 새 역사를 쓸 것으로 기대되고요. 코스닥도 841선 출발 대기합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구체적으로 종목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가 오늘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태근 이사님, 네. 반도체부터 갈까요? 지금 마이크론이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네. 오라클에 이어서 바톤터치가 아주 뜨거운데 하이닉스 32만 원 도달 예상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반도체 안에서,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수를 더 이끌어갈 대장으로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습니까? 원래 삼성에 조금 한 표 주셨었잖아요. 어저께도 이제 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를 너무 좀 편애했더니 또 유튜브에서 또 이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하이닉스를 일단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좀 더 편애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객관적으로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HBM을 포함한 D램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한번 2분기 때 D램 점유율을 또 따돌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BM4 같은 경우 그동안 그 샘플 테스트가 좀 지지부진했었다가 거기에 대한 속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LG 쪽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조금 우위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또 예상이 좀 벗어났더라고요. 하이닉스가 그 부분에서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여전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이닉스가 좀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가야 지수가 갈 수 있다는 부분들은 그건 맞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네. 가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10조 원대 넘어갈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수치는 또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면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목에 찬 게 아니라 그러면 하이닉스 더 간다로. 네네. 시장,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의 선택이 누구냐 이런 부분을 참 잘 따라가 주시거든요. 확실히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 그리고 위쪽으로 더 이렇게 가능성 열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님께는 면비디아에 이을 이렇게 비교 많이 하시더라고요. 엔비디아, 이제 오라클. 그러면 우리 소비자 안에서는 면비디아와 농라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농심 뒤따라 가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프리마켓 시세만 놓고 보더라도 뒤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고민은 어제도 굉장히 강했고 오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제 출발을 보이는 모습이라서 쫓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처음에 캐디언의 이제 라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캐디언에 사실 실제로 나오는 라면 제품은 농심 제품인데 네. 그다음에 삼양식품이 먼저 아무래도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시세를 받기 시작을 한 상황이라 조금은 아쉬울지라도 농심이 뒤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오버슈팅 구간에 좀 돌입을 한 상황이라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지만 저는 신규 매수는 기다리시는 게 조금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반짝일지 아니면 챌린지 효과를 넘어서 더 갈지는 좀 더 지켜보자.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까요? 저희 계속 따라가 주셨던 키워드 한선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네. 이터닉스, 이렇게 해서 SOFC나 신재생과 관련된 연료전지 쪽으로 오늘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추가 강세에 지금이라도 베팅을 해야 하는가? 금요일이라서요. 일단은 한선 엔지니어링은 어제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네. 오늘도 추가적인 시세가 나와서 신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SOFC 기준으로 본다면 미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미코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렇게까지 크게 시세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신 분들에게는 미코가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의견을 좀 먼저 받아봤고요. 본장에서는 수급과 함께 지수가 위쪽으로 가면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을 중점적으로 두 분께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지수 고점 더 높여요. 3,382선, 코스닥은 842선. 오늘도 지수 중심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 시장문 열고 이야기 이어갑니다.